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의 이준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일종의 티핑 포인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당한 계기가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고요. 특히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접촉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접속을 늘리게 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다양한 변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집에서 원격 근무 같은 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80년대 엘빈 토플러가 전자오두막이라는 그런 개념을 들어서 이 집이라는 공간이 일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근데 원격 근무가 계속해서 중요하다 얘기했었지만 기성세대의 어떤 반발, 또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위에 그 상사가 직원들이 일하는 걸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이런 그 원격 근무 같은 것들이 도입되지 않아 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런 원격 근무 같은 것들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줌이라는 걸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줌이라는 게 이 이용자 숫자의 어떤 그런 폭증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비해서 3월 달 기준을 보면 거의 2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최근에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서 상위 7개의 항공사의 기업 가치를 합친 것보다 줌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화상회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수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마냥 좋은 건 또 아니고요. 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일을 하루 종일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제 뭔가 근무 시간이 끝나면 연결을 끊고요. 언플러그 하는 거죠. 언플러그 할 수 있는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 같은 것들과 사무실 근무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이 근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 근로자들의 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외국에서는 홈 오피스법이라는 것들이 또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과거의 워라밸이라고 한다면 그냥 6시 퇴근하고 나서 나의 생활을 챙긴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집 공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또 즐겁게 일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또 이런 차원의 새로운 워라밸의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라는 것이 단순하게 줌을 통한 화상회의를 넘어서서 미래에는 특히 우리가 3D 오큘레이터라고 하는데요. VR 기계 같은 걸 착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VR 기계를 착용하면 팀원들이 막 이제 부엌에 가상으로 이제 뜨는 거죠. 아바타 같은 얼굴을 하면서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해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VR 컨텐츠 같은 것들이 소셜 VR 컨텐츠, 이런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전기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디맨드라고 한다면요, 이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시간 즉각적으로 매칭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온디맨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온디맨드 경제라는 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이런 온디맨드 경제가 다양한 유형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배달형 온디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데서 음식점의 그 음식 같은 것들을 이 온디맨드 이 플랫폼 앱을 통해서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건 엄청나게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죠. 또 하나는 공유 경제형 온디맨드라고 합니다.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것도 앱을 통해서 내가
이제 소비자가 이제 공급자와 이제 바로바로 매칭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 경제형은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죠. 물건을 또는 공간을 쉐어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유 경제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여러 산업 영역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처럼 공유 경제 안에서도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배달 경제, 이런 온디맨드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음식을 배달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배달 시켜 먹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음식을 만들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임대해서 쓰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유 주방이라고 하죠. 공유 키친에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공유 주방 산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물류도 대형 어떤 유통업체에서는 다 갖추고 있지만 중소상공인이나 중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사의 어떤 물류센터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 물류의 개념 같은 것들도 대단히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디맨드 비즈니스에서 구독 경제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멤버십 경제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도 여러분 구독이죠, 일종의. 저는 구독을 어떤 걸 하냐면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 같은 것들을 구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점이 좋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 고객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좋냐, 내가 6,000원을 냈는데 한 달에 수만 권 되는 책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걸 다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구독 경제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언택트 시대에 이런 구독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독 경제 가운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소비자와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모여지는 데이터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개인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분석해서,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것들 보면요,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영화의 장르의 개수만 하더라도 7만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분화시켜서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이런 영화 같은 것들,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마케팅 방법은 매크로 마케팅이라고 하면 정말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이 초개인화는 점점 1:1 마케팅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분석이 특히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맞춤화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초개인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패션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스티치픽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스티치픽스는 AI를 통한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초개인화 시켜주는데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소비자에게 최적화 시켜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휴먼 터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적인 감성이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스티치픽스의 전담 인력으로서 그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죠. 패션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실제로 AI가 추천해 준 것들이 이 소비자에게 정말 매칭이 될까, 핏하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마지막 휴먼 터치로서 접목을 시켜준다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또 언택트라는 기술들 또는 초개인화 같은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휴먼 터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리테일에서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들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리테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D2C라는 개념입니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요, 고객과 바로바로 브랜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망을 거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바로바로 판매가 되고 제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가 이제 TV 홈쇼핑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제품을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 제품을 제조한 사람 또는 뭐 제품을 생산한 사람, 이런 사람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하면서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판매자나 유통회사하고 이제 접촉을 하려면 ARS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바로 직접적으로 화면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받는 어떤 실시간 즉각적인 고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이, 플랫폼이 라이브 커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요, 항상 소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DX나 DI의 개념이 중요했었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나 디지털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CX의 시대가 온다. 예, 커스터머의 관점에서, 컨슈머의 관점에서 그 경험을 어떻게 디지털을 통해서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